2025 학습 계획 가이드북 다 펼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합격 챌린지 1입니다. 자,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조셉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박수까지. 자, 오늘 계획은 전체적인 일단 학습의 방향성을 위해서 출제 경향을 빠르게 분석을 할 거예요. 이게 문제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듣고 좀 스스로 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향성을 알았으면 좋겠고, 다시 하시는 분은 내가 했던 방법이 안 먹혔구나 라는 거를 좀 자각을 해야 돼요. 그게 개선을 될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소개를 할 거예요. 각 영역별로 소개를 쭉 할 겁니다. 그 다음 상담을 진행할게요. 오신 선생님들 상담을 진행할 거고,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제가 구글 클래스를 만들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올리라고 할 거예요. 다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좀 올려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구글 클래스룸은 저만 볼 수 있어요. 저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올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내용 보시고, 이 내용은 아마 제가 카페 같은 데 올려놓을 거예요. 이 처음의 내용은 전체적인 제 총평을 적은 거예요. 올해 시험을 딱 받고 나서 뭐 많은 말을 적었는데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이에요. 사실 좀 커트라인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아서 아마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면 굉장히 놀라웠죠. 제가 했던 말이 인형의 눈달기 같다. 왜냐하면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막 바꿨었어요. 실수했습니다. 정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킬러 문항이 많고 절대 시간 내에 풀 수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가 A, B형을 이제 답 올리기 위해서 쭉 풀어요. 근데 A형 풀고 B형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A형 풀고 8번까지는 괜찮았어요. 9번부터 얼굴이 약간 빨개지더라고요. A형 끝나고 나니까 제가 안 쉬어요. 원래 쭉 빨리 풀고 빨리 업로드 하는데 쉬었어요. 이번에 몇 년 만에 처음 16년도에 한 번 그랬고 16년도가 17년도가 그랬어요. 교육론이 이 뭐지? 제 느낌은 그랬어요. 와, 잘냈다. 신경 썼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 문제 질이 급떨어지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만나지 않으니까. 근데 올해, 그러니까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23년도 초에 코로나가 풀렸죠. 마스크 딱 벗기 시작했죠. 아마 출제가 10월부터 이제 모임이 있었을 거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거 딱 받았을 때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좋은 문제. 좋은 문제. 나 교수야? 좋은 문제. 들어가신 분들의 느낌이 저는 그랬어요. 변별 기능이 있는 문항이 이렇게 요 안에 꽂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 변별과 실수를 유도하는 게 곳곳에 있는 게 올해 느낌이었어요. 합격 그 커트라인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위에 것이 작년 거였어요. 작년 거. 여기 작년이고 이게 올해예요. 보면은 여기 거의 6점 차이죠. 여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5.6점. 여기는 인천은 뭐 적게 뽑아서 그런 거고, 여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차이 좀 많이 나죠. 대구 한번 보세요. 대구는 여기는 이렇게 차이 났어요. 이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1차는 평가원이 잘못했어요. 이게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은 평균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는 출제가 들락날락이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수험생이고 우리는 시험 봐야 되는데 옛날 걸 믿고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차이가 날 줄 아는데 이렇게 6점씩 나오는 거는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난이도 측면에서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건 근데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이건 받아들여야 돼. 근데 시험의 특징상 이게 두 번째는 수험생의 특징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터디를 하잖아요. 스터디 멤버가 다 같이 붙거나 다 같이 떨어져요. 그거 보셨나요? 다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 서로 경쟁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점점점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붙어요. 잡음의 보편화라고 제가 얘기해요. 불필요한 잡음 정보의 보편화가 많이 늘어나요. 특히 이런 적체된 N수가 많은 과목일수록 그게 많아요. 국어, 영어가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모두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추는데 이 공부를 엄청 1년 동안 너무 힘들게 했는데 변별 기능이 있는 문항은 자꾸 걸리거든요. 여기 결과 분포도인데 조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이 차트 있죠. 여기 결과 분포도는 1차가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성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아는지는 여러분이 알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통계예요. 팩트예요. 그 전체를 말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집단의 표본성이 있어요. 대표성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가 9점 이상 지금 플러스예요. 9점 이상. 여기가 7 어디야? 여기가 9점 이상. 그 다음에 여기가 커트라인. 여기가 커트라인. 9점 이상이랑 여기를 합치면 꽤나 많아요. 여기가 커트라인이고 여기 두 개 이 부분 있죠? 여기 합친 거랑 여기 합친 거랑 거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 정도라 보시면 되겠어요. 커트라인이 여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올해 끝나고 났더니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옛날 제자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 간간히 있어요. 저 교수님 올해 좀 안 됐어요. 올해 좀 안 됐어요. 좀 많이 뭐 0점 얼마로도 안 됐어요. 1점으로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잠깐 볼게요. 이쪽으로 여기를 지금 보더라도 6점이 올해가 떨어졌어요. 여기가 지금 아까 봤던 커트예요. 됐죠? 여기 커트에 72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이 정도인데 여기가 72점이 1.5배수예요. 여기 1.5배수고 1배수는 여기 정도예요. 여기 좀 더 올라가야 돼. 최소 5점에서 6점 플러스가 여기 1배수예요. 1배수. 그리고 아까 그 여기 있는 인원 중에는 제 1, 6월 강의 듣고 1년 커리를 탔던 친구인데 재학생이었어요. 재학생이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남은 과목을 하고 교대원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험을 이제 제가 진단고사를 보거든요. 딱 들어올 때 보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해보라고. 왜냐하면 한 번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겠었는데 정말 백지인 거야.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친구가 봤더니 여기 있더라고. 플러스 12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면은 이게 꽤나 많아요. 초수 중에 한 번에 좀 쉽게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약간씩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고전해요. 이 시험은. 첫 단추가 중요한 게 뭐 어떤 강사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보거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1배수는 여기인데 이 상위권 요 극상 있죠. 극상 9점 이상 요 사람이
학생들이 뒤집히느냐, 2차 가면은 안 뒤집혀요. 여기는 저기 하늘 위에서 놀아요. 진짜 평가위원 뺨 안 때리면은 합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는 극상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서 엎치락 하거든요. 여러분의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목표는 1차 점수가 깡패 점수예요. 그거는 임용이 80%가 1차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 뒤집어야 되는 사람은 2차 가면은 이제 또 잘 뒤집느냐. 뒤집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못 뒤집어요. 여기는 또 상위권들은 내가 웬만하면 합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때문에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닉빈처럼 확 갈라져요. 여기에 제가 진짜 말하려고 했던 부분은 여기가 어떤가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 두 그룹을 합치면 요렇게인데 정말 깨알 같은 점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어떻게? 요만큼 차이로. 요만큼 차이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깝게 떨어졌다고. 아깝게 떨어졌다고. 아, 공부, 피곤해. 올해는 좀 쉬었다가 하려고. 여기하고 여기를 합치면은 거의 최소, 만약에 내가 2점 마이너스였어. 최소 8점이에요. 8점이 올라가야 이게 초부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12점 플러스란 말이에요. 1차 점수에 대한 심각성이 이 정도로 지금 중요해요. 첫째, 초수, 재수 나눠서 빨리 좀 얘기할게요. 각자가 초수, 재수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이 초수는 무조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하기 싫어가지고 완벽한 방법을 찾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어느 게 맞는 길인가에 고민을 하겠죠. 어느 게 맞는 길인가. 그리고 또 결국 이렇게 합격 수기도 많이 보고 인터넷에 정보란 정보를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판단이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저 길인가 봐. 절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관이 없어요. 그냥 가요. 좋다는 교재는 강사, 교재 다 결제해요. 돈이 제일 많거든. 일단 내가 올인, 투자 해서 그냥 몰빵을 해요. 결과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임용에 대한 역량, 이 시험을 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자료도 많은데 마치 1년 커리를 타고 강의를 완주하면 졸업장이 나오는 듯한 마인드로 그냥 꿋꿋이 참으면서 들어요. 근데 이게 강의는 뇌의 10%밖에 사용 안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걸 듣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공부 여기 전체적으로 남한테 맡겨 놓은 거예요. 남한테 공부를 내 것이 아니라 남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결과는 대부분이 맞추는 것만 맞추고 실수나 변별이 있는 거는 많이 틀리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좀 잘 안 되는데 돼도 약간 점 얼마로 합격하는 거 있죠. 매년 많아요. 교수님 좀 오래 안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2차는 공부했죠. 와서 교수님 1점 어떻게 얼굴 그때는 지옥을 경험해요. 1점. 되는 사람도 있어요. 되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근데 좀 편하게 가자고. 편하게 1차를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강사도 어떤 자료도 합격시켜 줄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좀 강사를 택한다면은 내가 딱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공부가 어떤 방법인지 내가 먼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N수는
안 하죠? 그냥 안 하죠. 일단 쉬어요. 나는 힐링이 필요해. 1, 2, 3, 4까지 쉬고 5, 6을 하려고 하니까 좀 피곤해져. 갑자기.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N수 선생님들은 상반기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상반기에 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빨라요. 영학 막 이렇게 배웠던 거, 뭐 교육론 이론 개념 같은 거 3개월이면 휙 날아가요. 딱 3개월. 합격 수기 설명회 안 봐요. 제가 나랑 다른 게 뭔데? 그냥 짜증나 보고 있으면 그냥 싫어. 분명히 내 스터디 모닝이고 쟤랑 같이 했는데 쟤는 합격됐대. 근데 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마음이 상했어. 그건 알겠어. 근데 다르거든요. 물어보면 알아요. 이거 아니요. 안 돼. 근데 풀면 틀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애매하게 70% 아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문제에서 만났을 때 개념이 생각 안 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걸 인정을 잘 안 해. 내 방법이 딱 있어요. N수들은 나만의 방법이 있고 나만의 약간의 아집이죠. 그리고 자존심과 그리고 또 안에는 한 번 안 되고 나면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화병은 아닌데 자존감이 많이 상해 있어요. 자존감이. 왜냐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스타디 영어과는 진짜 잘 깨져요. 스타디가 영어과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영어과 스타디 진짜 안 되고 잘 깨지고 스타디를 해요. 스타디를 하는데 스타디에서 했던 것과 아는 것의 무한 반복이죠. 요 재수는 시험에 필요한 능력을 내가 어떻게 쓰지 극복해 보겠다라는 좀 결단이 있어야 돼. 근데 요 아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식의 포만감을 채우기 시작해요. 왜? 감정적으로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새로 모아요. 이 대부분 모의고사예요. 이거를 위해서 스터디를 해요. 이제 N수 이상은 자료는 아마 저보다 많다고 확신해요. 왜? 옛날에 그 USB로 저한테 누가 하나 줬는데 2테라 그거를 5년 동안 모은 거를 임용을 떠나면서 저한테 줬어요. 이거 뭐냐고 했더니 딱 이랬더니 깜짝 놀랐어. 그거를 주고 하는데 그 자료가 자기의 소유권이긴 하나 어느 거 하나 자기 게 아니에요. 봤더니 자기의 소유권이야. 그리고 얘기하면 언제 지나 주변에서 언니 뭐 어떤 자료 있어? 그거? 탁 보내줘요. 그런 사람인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떠났어요. 합격했을 때의 실력을 만들어서 들어가요. 1, 6을 안 하죠? 하겠어요? 안 해요. 3, 4월 이게 공부할 시간이 1년에 재수 선생님들은 근데 이해는 해. 나라도 그럴 것 같아. 피곤해. 이거 뻔한 거. 그 뻔한 게 뻔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기본기가 탄탄한, 아까 얘기했던 그 12점 플러스 초수 있죠? 본 거는 그거밖에 없대요. 기본 이론서. 학교 다니느라고. 선택의 초이스가 많으면 공부를 대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초이스가 적을수록 집중해요. 1년에 1월에서 딱 6월까지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예요. 요때가. 근데 요때 안 한단 말이에요. 요때 내가 어느 한 과목만 해야지 이런 게 많은데 안 돼요. 전체가 임용고시는 하나예요. 나는 그래 영어하기 좀 부족해. 요 스터디 하면서 영어학만 막 원서랑 다 사. 일반 영어 좀 부족해. 나는 영어만 되면 돼. 뭐 그냥 막 영어만 일반 영어만 1년 내. 근데 시험장 딱 들어가면은 1령 틀려. 그 1령을 올인했던 거 약간 투자 같아요. 그 코인 하나에 투자했는데 그게 망했어. 그게 다 망하는 거지. 다른 영역을 잘 본 것도 아니야. 다른 영역 실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 차 뜨고 포 뜨고 나면 점수 나올 데가 없는 게 요 진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는
결과의 이유예요. 요때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데 잘 안 되죠. 스터디 많이 하고 언제 하냐면은 여기 불합격할 때 기억, 이게 9월달 정도에 슬 나타나서 공부를 이제 약간 말하면 기억 회복하니까 모의고사 위주로 막 돌려요. 근데 모의고사는 실전 위주의 시간 관리와 감 키우기 이기지, 실제로 내가 부족한 거를 실력을 전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만약에 모의고사를 10번 봤어요. 그러면 시를 몇 개 푸는 줄 알아요? 시? 10개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 10개 풀고 문학 실력이 는다고? 소설 10개 풀고? 지문 하나씩 나오는데? 1형 2문제씩인데 곱하기 하면은 20개. 그거 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먹히지 않았던 방법을, 이게 내가 했던 교재와 내가 썼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걸 좀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자료 같은 거 웬만하면은 버려야 돼요. 이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이게 탁 펴면은 뭐가 보이죠? 노트가 보이죠? 내 노트가 보여. 내가 했던 필기나 이런 게 보여. 이걸 나 안다라고 착각을 해. 근데 항상 언어적인 친숙함과 내용적인 친숙함을 없애버리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 그룹은 맞추는 거, 웬만한 사람이 맞추는 건 다 맞추는데 합격권에서 맞추는 건 못 맞춰요. 딱 한두 문제. 여기서 뭐 저 한 문제 4점이에요. 한 문제 4점이에요. 감점도 계속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1점, 2점 이렇게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거 진짜 버려야 돼요. 이번이 마지막. 이번이 마지막. 나 이번 진짜 떠날 거야. 그거는 떠날 때 얘기해야 돼요. 요게 잘못된 거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멀티태스크예요. 여러분이 멀티태스크 아시죠? 이게 집중을 못 해요. 요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렇게 좀 전체적으로 받고, 이 문제에 가서 영어 교육론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영어 교육론은 땡땡이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 안 해왔어요. 영어 교육론은 한번 쳐볼까? 뭐일 것 같아요. 영어 교육론은 과목이다. 효자 과목이다. 효자 과목이다. 왜냐하면 점수가 여기서 그냥 막 확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번은 이 말이, 어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얼굴 빨개져가지고 잠깐 쉬었다고. 이 차이점이 이게 24년도고 이게 23년도에 딱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잘 들으세요. 여기 one appropriate word from the conversation에 했어요. 여기는 from the conversation 없어요. 작년이. 그리고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좀 더 대화체인데 길어요. 근데 어느 게 어려웠냐면은 올해 게 겁나 어려웠어요. 훨씬. 여기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정답이 세일런스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 오세요. 노티싱이라고 아마 썼을 거라고. 내가 모의고사 때 그 인지학습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올 때마다 꽤나 많은 선생님들이 노티싱을 쓰더라고. 그래서 그만 좀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 각 사례가 나와요. 각 사례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세일런시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귀납적으로 숨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요 내용이 여기까지가 코로나였거든요. 코로나인데 이 거의 원서에 변형이 없어요. 그냥 원저 그대로 컴퓨터 애더티브 테스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와요. 한 1분도 안 걸려요. 딱 한 30초 읽으면은 이거 바로 나요. 요런 게 깔리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골라라고 했는데 틀렸어. 그럼 왜 틀리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왜 틀릴까요? 이거 어디를 봐도 노티싱인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 소스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두 가지 소스. 첫째, 요거를 보고 익숙한 거, 개인적인 공부했던 스키마가 많아요. 이거랑
데이터에 대한 해석인데 요 둘 중에 뭐가 요 문제에서 노티싱 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충동적인 답안 쓰기. 세일런시, 제가 초수한테 들었던 거, 아까 12점 플러스 받았던 사람 초수한테 들은 건데, 제가 유튜브에 PLT 강의를 그냥 올려놨어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는 전철에 왔다 갔다 학교 다니면서 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세일런시를 많이 강조했대요. 그거 보고 맞췄대.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거 봤대. 강의 없으니까. 그거 유료 강의인데 다 올려놨어요. 그런 거 잘 때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학생들 들으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기본기에서 시험에 자꾸 나온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럼직한 답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공부가 아까 얘기했던 덕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여기 훨씬 어렵고 문제가 지금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올해 딱 보면은 우리 이제 제대로 해봅시다 해서 협업을 해서 뭔가 만들어낸 문제. 두 번째, 여기는 작년 문제인데 24년이 아니라 이거 23년이에요. 23년. 여기 액션 리서치라고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클래스룸의 리서치의 형태인 액션 리서치 정답인데, 이때 딱 나오니까 공부 분위기가 확 이쪽으로 다 쏠렸어요. 올해는 뭐가 나올까? 나한테 뒤에 불러가지고 남자 선생님, 교수님 올해 에이전시? 저 이제 여기에 걸어요. 안 나왔어. 게다가 그거는 힘들어 했더니 요런 거 찾으려고 글로스리 엄청 외워요. 안 나왔어. 올해 프랙티컬리티가 나왔어. 평이한 거. 근데 그것도 시간을 좀 이렇게 걸리는 거. 읽어봤어야 돼. 고민했었어야 돼. 이런 거를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요. 여기 이 문제는 13년도 객관식인데, 아까 봤던 여기 이 문제 있죠? 노티싱이라 했던 거, 그 뿌리가 얘랑 똑같이 해요. 여기에 보면은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여기 뭐 easily noticeable이라고 하는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기 3번에 보면은 easily noticeable 이렇게 나와요. 여기 근데 인풋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거, 여기는 frequency고 거기는 salience예요. 그 차이로 뭐가 학습자가 주의 집중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그냥 줄글로 담화로 되어 있고 거기는 다이얼로그로 만들어져 있을 뿐이에요. 개념은 돌고 돌아요. 차이가 느껴지죠? 똑같은 거라도 언어를 바꾸고 개념을 약간만 틀어놓으니까 어때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6점이 마이너스가 큰 거를 시사하는 거예요. 다음, 객관식, 기입형 말고 서답형, 서술형. 난 이거 보고 진짜 실수 많이 했겠다. 왜냐면 제가 처음 실수했으니까. 디렉션을, 이거를 사실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development stage 이렇게 해서 요 중거가 위에 이거예요. 요렇게 딱 나와 있어. 어렵지 않았어. 1, 2, 3, 4 중에 하나구나. 1, 2, 3, 4 중에 뭐구나. 요거에 대한 혼돈이 없었어요. 알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보고 저도 타입 1인가 타입 1이 분류구나. 왜냐하면은 여기 이거를 이렇게 막 강조해 놨으니까. 타입 1, 2 타입이 있고 타입 1과 타입 2를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밑에 봤더니 specific listening strategy from each type이라고 했어. 나 아직도 이해가 약간 안 되는 게 있어요. from each type이라고 해놓고 evidence를 A, B에서 쓰라고 했어. 이 답 써보잖아요? 겹쳐요. 전략이랑 여기가 이것 중에를 쓰라고 했던 거죠. 여기가 다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타입을 왜 분류했을까? 아직도 난 궁금해. 왜 분류했고 A, B를 왜 쓰라고 했을까? 요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저도. 디렉션이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읽었을 때. 이게 패턴대로 읽으면 안 되구나 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오래 보고 나서. 알겠죠? 여러분 오늘 감만 잡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됐고, 두 번째, 이거는 뭘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냐면은 여기에 이게 24년도 끝만 한 거예요. 이게 한 문제고 여기가 한 문제가 아니라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끝까지가 한 문제예요. A형이 한두 문제 빼고 다 이래요. 근데 B형에 가서 좀 덜 할 줄 알았더니 B형은 다 이래요. 아예 그냥 쓰나미, 읽다가 죽을 것 같은 쓰나미 있죠. 뭐 그 양쪽으로, 양단으로 끝까지 해놨어요. 아, 이게 알고 있는 거로 덤벼서 있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정확하게 제시된 거에 대한 정보 처리, 정보 취사 선택,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 뭘 써야 되는지 적절한 단어 선택, 요거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컨디션 중요하겠죠. 컨디션,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잘 읽혀야 돼. 무조건. 꼭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있는 사람은 읽을 수가 없어요. 눈만 뜨고 있지 알고 있는 걸 자꾸 대입해요. 안 그래요? 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이거는 이거 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바뀌었다? 영어학이랑 연결론을 약간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물론 교육열은 나와요. marked, unmarked 나오긴 해요. 근데 느낌이 그냥 그래요. 교육론이랑 영어학이랑 중간에 약간 섞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의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 시간 잡아먹는 거예요. 시간만 없애버리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11번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잘 될까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거 답 쓰고도 바꿔 썼어. 내가 써놓고 엉뚱하게 순서 바꿔서 뭐 교수님 잘못 썼어요 막 전화 오더라고. 미안, 고칠게. 그랬어요. 기본 이거예요. 기본. 이게 가끔 나왔어요. AB가. AB가 아닌 것도 있었어요. 23년도까지는. 근데 거의 지금 AB예요. AB. 이 문제를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출제할 수 있나? 저는 그랬어요. 이걸 출제한다고? 이거 일주일 만에 절대 낸 게 아니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한 달 반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 그래픽, 이거 그래픽 어딨어? 아까 그래픽 이거 이런 거 3만 원짜리예요. 올랐으려나? 출제 비용 만만치 않아요. 선제하고 출제하고 난 다음에 선제도 하고 그 위원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거래요. 코로나 때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암호 걸어가지고 이메일을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뻔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딱 모여가지고 교수님 이거는 그래서 이거 영어학적으로 좀 섞고 이거 한번 더 디렉션 좀 이렇게 바꿔볼까 했더니 난이도는 I don't care 우리 알바 아니고 문제 좀 좋게 만들어 봐야지 했더니 한 문제 한 문제가 약간씩 퀄리티가 올라갔던 거예요. 문제질이. 이 느낌이 와야 돼요. 퀄리티가 올라갔는데 얘들이 힘을 합치니까 12문제, 11문제 힘을 합치니까 나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장에서 나 1년 동안 뭐 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했지? 공부가 그래서 잡음이 많아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초수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초수가 지금 12점이 나왔다는 거 한 사례예요. 이거 임상이에요, 임상. 이거를 보고 그러면 나는 두 번째 하는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첫 단추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초수를 가이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말을 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어 교육론. 이거 좀 이게 핵심이에요. 실패하는 거. 첫째, 자료 좀 적당하게 긁어 모아야 돼. 자료. 이 자료는 많다고 절대로 내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글로스리 막 외워요. 액션 리서치 찾아요. 그런 거.
단거나 집 이런 거 좋아해요. 요게 다 분절된 공부 방법이에요. 분절된 공부 방법이고 의식적이에요. 그리고 읽기가 전제되지 않아요. 복잡한 모르는 것을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읽고 뭘 쓰라고 하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식에 알고 있는 것의 강화일 뿐이에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익숙함의 강화예요. 이걸 지식의 포만감이라고 해요. 불안은 불안할수록 이게 강해요. 자료가 있으면 왠지 안정감을 줘요. 내가 뭘 모르고 뭘 딱 날라왔을 때 이게 뭘 써야 되고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게 이 시험이거든요. 거시적 맥락을 좀 이해해야 돼요. 행동주의적이에요. 이거 사실 행동주의예요. 사실 행동주의. 여기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는 이게 왜 나왔고 어디서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주소 찾기가 좀 원활해야 돼요. 이 주소 찾기라는 말 아시겠어요? 아, 평가 목표가 뭔지 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야 돼요. 근데 이게 문법인지 뭐 리스닝 수업인지 그거조차 뭐 교육론 과목도 헷갈리는데 뭐 영화인가? 교육론인가? 가끔 일반 영어인 줄 알았더니 문학이었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길고 복잡한 문제, 무한 프랙티스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가 올해 좀 고민이 게 이게 내가 출제 가능한가? 왜냐면 문제가 퀄리티가 일주일에 제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사실 생산해 내거든요. 저도 사실 시간만 있으면 저도 만만치 않게 출제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문제.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 포함해서 힘들 거라고 봐요. 어떠한 강사도 지금 이 정도 퀄리티를 못해요. A, B형 이렇게 해서 위에 봤다가 밑에 봤다가 디렉션에서 이걸 해서 여기에 대분류, 소분류하고 소분류해서 데이터를 또 여기 마련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노량진의 자료가 너무 여러분들의 매몰되지 마세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 아시죠? 아시죠? 딱 임용고시가 각자 도생이에요. 고사장 들어가면 나밖에 없어요. 조셉신이 빙의해서 오른쪽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 했을 때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점검이 완벽하게 돼야 되고 거의 끝이라 보면 돼요. 여기 공부가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 다 걷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실전이에요. 이게 다야. 딱 이게 다야. 그래서 공부를 좀 오래, 시험의 영향이 커요. 와시백이에요. 시험의 영향이 커서 교육 전체 과정이 제가 다 바뀌었어요. 사실 이론서 하나면 보면은 웬만큼 끝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워크북을 따로 제작을 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워크북 나올 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워크북이 나올 거예요. 권당 이렇게 지금 출판사에서 이거 이렇게 준 건데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다른 과목인데 이렇게 워크북이 나올 거예요. 근데 교육론책은 이거란 말이에요. 교육론책은 이거예요. 요거를 막 제가 달달달달 강의하고 시켰어요. 안 먹혀요. 이거를 알고 써봐야 돼. 여기 빈칸이 있고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문제가 담겨 있어요. 일반 영어 같은 경우. 아, 내가 뭔가 이게 아니구나.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약간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여러분을 안 믿는다. 이번에 출제가 여기서 됐거든요. 이게 아는 사람만 알아요. 2년째 출제가 됐더라고. 여기서 똑같이 나왔어. 근데 어떤 누구도 반 이상을 못 풀어요. 이거. 여기에 있는 거를 좀 안 좋은 거를 빼고 넣어서 새로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그 구글 클래스룸에 맨날 과제 일주일마다 하나씩 하게끔 해놨어요. 이거 더 리딩인데 좋대. 근데 그거 알아요? 반도 못 푸는 거?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말아요. 다들 사. 반도 못 풀어. 내가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
만들었어요. 다 무료로 드릴 거예요. 제 개인 이 디자인 하는데 100만 원 얘기하면 안 되나? 제가 만든 거예요.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 와서 인쇄비 제가 해가지고, 근데 택배비는 제가까지는 그건 못 하겠다. 택배비는 그 인쇄하고, 알았죠? 택배비는 특히 인강 이게 숙제예요. 강의만 듣고가 아니라 바로바로 이거 내가 아는 거 써봐야 돼. 다음 일반 영어 좀 넘어갈게요. 일반 영어는 땡땡땡땡땡이다. 진짜 많이 들었던 건데 일반 영어는 뭘까요? 해도 안 되는 과목이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번 떨어진 선생님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요 디렉션 볼게요. 자, 하나는 24년도, 하나는 23년도, 아니 22년도인데 요 디렉션이 좀 바뀌었어요. 교수님 뭐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니에요. 올해 나왔던 디렉션이 보면은 지문은 좀 더 짧아졌는데 옛날에 그 오징어에서 스퀴드 오징어 문제 있었어요. 여기랑 흡사해요. 대부분 밑줄 긋고 밑줄 내용을 쓰시오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만 나오다 아니에요. 저 지나면은 그냥 지문, 일반 영어는 지문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밑줄보다는 이렇게 써야 되는 지문이었던 거예요. 어떤 거는 밑줄이 딱 긋게 좋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여기 줄 쳐져 있는 거 있죠? 다음 페이지. 비유예요, 비유. 비유적 표현에 대한 내용을 긋고 이거를 써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의 안에서 이 부분의 의미를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의 의미를 도출하는 거예요. Taste classifies and it classifies the classifier. 요거였는데 쓰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여기도 질문이 나와요. 올해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줄 거고 질문의 답이 어디 있는지 써봐라.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s underlined part. 이렇게 바꿨어요. 요거는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읽고 본문 전체 내용, 전체 장 안에서 부분과의 관계가 이해가 돼야 돼요. 게시탈트. 부분 안에서 요지, 알겠죠? 두 가지. 요지, 부분, 요 관계성. 꼭 이제 부분만 따로 떼서 패러프레이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요거 패러프레이즈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요 그대로. 이거 비유예요, 비유. 여기에 의미적으로 뭘 말하는지 내용이 본문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단어 선택을 진짜 잘했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써야 되는 답이 이 두 문제하고 이 문제랑 지금 올해 이 문제랑 결론이 뭔지 알아요? 딱 써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채점하기가 굉장히 편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빨리 발표 났죠. 올해 한 이틀인가 3일 빨리 발표 났어요. 원래 30일이었어요. 근데 올해 28일 왜 이렇게 빨리 했지? 인원을 더 많이 모집해서 빨리 했나? 근데 채점하기가 쉬웠을 거라고요. 전 영역 다 탁탁탁 기입형 같은 서술형. 다음 이렇게 일반 영어를 살펴봤고 분석 아니니까 이 정도 해도 되죠? 이 방법을 좀 보면은 일반 영어를 1년 내 듣기, 그러니까 듣는 거랑 하는 거랑 달라요. 내가 해봐야 돼. 내가 읽고 써봐야 돼. 기출 10회독 하기. 기출은 한 번 보고 어떤 느낌인지만 알면 돼요. 진짜. 그리고 저는 변형을 할 거예요. 많이 틀려요. 객관식 때 문제도 해서 줘보면은 이게 얼마나 생각대로 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강의만 듣는 게 진짜 바보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모의고사 적용해서 만능틀, 요거는 좀 얘기를 좀 하자고. 만능틀. 어느 순간 이게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처음에 좀 대충을 써. 대충. 약간 주제어처럼. 그 다음에 꼭 뭘 써야 되냐면 to be specific을 써요. 그 다음에 또 문장을 써요. 앞에 문장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도 스페시픽하지 않아요. 이거 모의고사 때 올해 유난히 많이 봤어요. 근데 앞에 거는 너무 위에서 보고 있고 뒤에 거는 밑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다 써요. 답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거의 빵점 아니면은 1점, 2점이에요. 부분 점수. 써야 되는 키워드가 딱 있는데 그거를 자꾸 피해가요. 근데 시간 많이 걸리죠? 그 뭔가 이게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만들고 있다는 게 난 아직도 미스테리야. 왜 그렇게 쓰는지. 특히 요지 서머리 하기도 그래요. 그냥 무조건 two way야, two way. 뭐가 two ways라고 쓰더라고요. 이게 내가 뭘 모르는지, 왜 감점되는지 알아야 돼요, 진짜. 다음 방법을 좀 소개할게요. 한번 내가 시간을 정해서 딱 한 번 읽고 요지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70%는 잡아내야 돼요. 이게 진짜 전제예요. 그 다음에 이 요구되는 정보는 언더라인 파트죠. 그 부분에 대한 타당한 단어를 먼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문장 쓰기는 나중이에요. 이게 제일 시험을 보면 그래요. 요거를 쓰느냐 못 쓰느냐인데 잘 쓰려고 해요. 유창하려고 해요. 유창. 이게 원어민 뽑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사를 뽑는 시험이에요. 근데 유창하려고 하는데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해야 돼요. 요 2차나 1차나 똑같아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해야 되는데 잘 말하지 않아요. 다른 영역, 그러니까 영어학이랑 영어학이랑 연결은 풀었다가 1령 돌아왔을 때 이게 읽혀져야 돼요. 뭘 말하냐면 어지럽거든요. 여기 모의고사 때 가면은 전체 영역이죠. 처음에 뭐 연교 막 보다가 막 영어학 막 보다가 갑자기 1령이 탁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뭐 이게 한 번 대충 읽고 다시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었을 때 어느 지점에 답이 있고 답을 뭘 써야 되겠는지 단어 정도 알고 다시 한번 쓰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단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문장을 깔끔하게 하기. 이 과정이 자동화돼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3개월 나는 이상이라고 봐요. 내가 본질적인 능력이 바뀌려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읽기 능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정보 처리 능력의 어떤 점법이 일어나려면 습관이 여러분 잘 바뀌나요? 어때요? 진짜 안 바뀌어요. 내가 30년,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습관은 안 바뀌어요. 읽기가 그래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거의 수능의 읽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막 대시를 하더라고. 막 손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요 상반기만 딱 마음 편하게 좀 할 수 있어요. 상반기 때만. 뭐를 하건. 근데 문학이랑 일령은 요 때만 마음 편하고 요때 되면은 공부할 것 같죠? 더워요. 에어컨 밑에서 졸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더워서 또 힘들어요. 요때 되면은 공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추석이 오고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긴장이 돼요. 이미 딱 공기가 차요. 공기가 확 바뀌어요. 여기 수험 선생님들 앉아 있는데 표정이 달라요. 요때는 오늘 뭐 했어요? 요때는 건들지 마. 요 느낌이 이래요. 딱 100일 넘어갈 때 10월달 요때 돼요.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또 튀어나오면 공부 되느냐? 만 가지 생각이 나요. 튀어나오면은 잘못했나? 딴 데 했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감정 싸움 하더라고. 나와의 감정 싸움. 요때밖에 없어요. 요때 해서 하는데 병행하는 거 있죠. 나는 괜찮다고 봐. 병행하는 거. 근데 쉽지는 않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의지력이 필요해요. 공부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요때 월크 일반 영어를 좀 이미지 좋은 거 좀 해달라 했더니 고양이, 내가 그 애완견을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고양이를 넣어놨어. 이게 다 시리즈가 1권, 2권, 3권, 4권이 다 고양이에요. 난 우리 집 개인데. 고양이를 넣어놨어요. 이게 어쨌든 그 시리즈물로 일반 영어는 애완견이다. 뭐 이렇게. 문학은 옛날에는 문학은 뭘 것 같아요? 꽤나 많이 이거였어요. 문학을 뭐 공부를 해. 문학은 일반 영어 실력으로 커버를 하는 거지. 일반 영어 실력으로. 응? 그래서 계륵이다. 계륵. 하자니 이걸 해야 돼? 안 하자니 불편해. 드라마 토 나와. 대화 있고 막 드라마. 또 소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문학은 미치겠다도 있어요. 미치겠다. 한 번도 읽고 나서 이게 와닿는 게 없거든. 도대체 이 인물이 뭐 어쩌자는 거지?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지? 요게 한 번만에 이해되는 게 극히 드물어요. 요 지문은 아까 얘기했던 책 있죠? 자꾸 책을 보여주니까 이게 왠지 책장상 같은 느낌이다. 여기에서 똑같이 나온 게 여기 지문 시작이 똑같아요. 똑같아. 보세요. My father was, I'm sure. My father, I'm sure. 안 봐요. 평가원에서 검토 안 해요. 기존에 그거는 이미 팩트예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나온 게 내 능력이냐?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얼떨결에 맞추긴 했어요. 제발 좀 보세요. 내 강의 안 들어도 되니까 이거 좀 끝까지 좀 완독하세요. 완독. 근데 강의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월크북은 달라요. 여기에 좀 옛날 거, 사운드센스 그런 데서도 좀 유명한 것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지금 달라요. 다른 게 싫었어요. 제가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그리고 문제도 달라요. 여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숙제에서 구글 클래스룸 올리고 하면 돼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도 밑줄 친 부분 이거 20 몇 년도야? 3년도. 작년 문제인데 시까지는 맞출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 방금 그 책의 데이 18이에요. 18에 밑줄 친 부분은 이거는 조금 그래. 어떻게 됐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했는데 나도 이게 밑줄 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렇게 똑같이 적중을 해주잖아요. 도움일까요? 아니면 방해일까요? 나는 방해도 많다고 봐요. 왠지 알아요? 와! 그래 대충 읽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답을 자꾸 생각을 해내려고 해요. 그때 뭐였지? 조셉이 뭐라 했는데? 뭐지? 그래서 더 시간 담고 엉뚱한 꾸미는 포장하기가 많아요. 알겠죠? 이게 반드시 유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 이때는 미친 듯이 더 읽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고 뭐지? 이런 거. 알겠죠? 문학을 시가 올해는 좀 접근이 바뀌어야 돼요. 시는. 여기 무서운 말이 나왔어. 무서운 말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요 단어가 이제 여기에 디렉션에 metaphorical이라는 단어가 디렉션에서 나왔어요. 항상 똑같았어요. underline part의 meaning을 쓰시오 했어요. 그래서 안에 여기 박스의 메타포예요. 박스에서 메타포가 여기 어딘지를 찾게 했고 요거 찾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 메타포 해결하고 여기에 줄쳐져 있는 부분에 그냥 전체 맥락 안에서 좀 쓰면 됐어요. 근데 요렇게 해 놓으니까 딱 나와야 되는 단어가 이제 또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써야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에서 점수가 반 이상 갈라져요. 그리고 여기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었는데
우리 출제가 좀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령도 그렇고 지문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또 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유연하게 출제하겠다의 선포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가 지금 요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해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기출을 잘 안 믿어요.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요런 것도 해야 되지만 요런 것도 해봐요. 둘 다 해봐야 돼요. 근데 난이도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써야 되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 꼭 있었거든요. 다음, 실패하는 방법은 요거 2번만 좀 강조할게요. 이거 작품과 작가에 대한 무한 정복할 수 없어요. 노트는 어느 정도 큰지 알아요? 이만해요. 이만한 노트는 그 문학 있는데 던져서 맞으면 죽어요. 작가, 뭐 사조가, 또 작가에 대한 뭐 이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읽고 이해가 되면 다 보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무리 작가에 대해서 알아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꽤나 많아요. 작가에 대해서 좀 알면은 해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 모의고사 무조건 풀어보기. 문학 아까 얘기했죠? 시 8번, 9번 풀고 고사장 들어가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기분이 안 좋아요. 점수 안 나오면. 그걸 아셔야 돼.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면 그냥 짜증나. 복습도 싫고 그냥 잘 안 돼요. 멘탈 컨트롤이. 모의고사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전체적인 자꾸 리허설이에요. 실제 시험에. 그걸로 실력을 올리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다 끌어모아서 해보세요. 성공하는 제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한 번 읽고 70% 이해한 결과물을 표현해보기예요. 표현해보기. 써봐야 돼요. 말로 해보건 써봐야 돼. 딱 옆에다가 마을전에다가 간추려 봐야 돼요. 어떤 그 분위기고, 또 무엇이 갈등이고, 컨플릭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쓸 때 뇌가 가동을 해요. 80%, 90%.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걸 강의를 듣고 해결하건 답을 보건 해야 돼요. 반대죠, 반대. 밑줄친 부분의 전체 의미 안에서 의미적 관계 읽어내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게시탈트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전체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전체가 먼저예요. 전체 의미를 알고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빨리빨리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단어 정리해야 돼요. 단어집 완성하기. 나만의 단어집이에요. 나만의 단어집. 이게 나만의 단어집인데 문장이랑 같이 써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뭐 요즘 아이패드로 하건 쉽잖아요. 붙여도 되고 해서 영어로 된 영영 의미, 그리고 그 문장, 그리고 끝에 한국말로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폴폴리오처럼 많아져야 돼요. 문학은 단어 싸움이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엉뚱한 답을 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좀 쇼부를 봐야 된다. 상반기 때. 1, 2월은 저는 시만 할 거예요. 시가 오래 걸려요. 끝까지 기입형 틀려요. 끝까지. 그 다음에 소설이랑 드라마인데 여기 소설이 메인이에요. 기출 보고 나면은 바로 이제 여기도 월크북이 하나 나와요. 7, 8월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영어과는 N수가 많아. 모의고사만 있으면 돼. 해봤더니 2달, 석 달, 5개월을 모의고사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일단 강사가 지쳐요. 그리고 그 강사보다 더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수험생이 지쳐요. 와서 강의 1시간 하면은 이제 90분, 90분 두 번 풀고 나서 이게 눈동자가 위로 이상하게 눈동자를 보여줘요. 흰 팽이 돌리기 신공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막.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장르별로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시험 보고. 두 번째. 여기는 제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사진 찍는 거 좋아했더니 사진 이거 어디 포토샵에서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됐어. 이건 뭐 하여튼 이렇게 조셉신 2025 이렇게 해서 딱 올해만 이렇게 쓸 거예요. 계획표 써온 거 있죠? 그거 한번 꺼내보세요. 계획표 쏘신 선생님들은 이제 상담을 진행을 좀
한 번씩 할 텐데 제가 체크하라고 하는 대로 큰 틀만 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학습 측면, 네? 건강 측면, 마음까지 했다가 감정 겹쳐서 이렇게 같이 넣었어요. 공부를 쭉 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여기만 해요. 진짜 요거만 1년 동안 나는 죽었다 하는데 여기서 무너져 있어요. 건들면 폭발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뭘 해야 될지를 좀 큰 거를 써 넣어야 돼요. 1년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생활이 정리가 안 되는데 임용이 정리가 안 돼요. 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데 임용이 정리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Key Performance Area라고 하는 건데 이게 했다 안 했다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달별로 성찰이 되게끔 이 부분 좀 얘기합니다. 각자 쓴 거 꺼내서 하라고 하는 대로 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여기 뭐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 A, B, C 크게 나눠요. 요 하루의 경영이에요. 여기는 가장 집중력이 좋은 상태. 여기는 조금 덜한 상태. 여기 집중력이 좀 떨어진 상태. 여기는 집중력이 없는 상태. 하루에 또 1년에 살아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지만 하루에 하나밖에 못 해요. 저녁에 끝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거를 딱 하나를 뽑아요. 그날 해야 될 거. 알겠죠? 딱 하나만 뽑아서 여기 우선순위 뭐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1, 2, 3 정도로 하루에 한 3개 정도만 적어요. 1번은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2번은 어떤 유지해야 되는 것들. 3번은 집중력이 요구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항상 여기 넣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전이에요. 오전에 딱 8시부터 11시까지가 피크고 그 뒤로는 저는 좀비로 변해요. 제가 봤더니 하루에 쓸 수 있는 네트 시간은 저는 4시간이에요. 4시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른 거예요. 운동이나 조금 내가 기분 좋아질 만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루를 끝나고 났을 때 기분이 여러분이 좀 좋아야 돼요. 잠이 좀 잘 오고 내일 뭔가 내가 바로 눈 뜨자마자 할 게 이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뭔가 시동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별로예요. 아침에 뭐 명상을 하고 그냥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려면은 그날 저녁에 뭔가 있어야 돼요. 내일 아침에 이거 해야지.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적으니까 똑같은 원래예요. 1년을 할 때 중요한 우선순위를 몇 가지 뽑으세요. 하루 이렇게 정리해서 누구는 A가 저녁이에요. 저녁 시간 집중이 잘 되는 누구는 이래요. 요거에 대한 구분이 좀 해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적고 시간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달라요. 저는 매일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놔두고 있어요. 시작을 할 때 쫙 적어요. 그 머리에 외워요. 하루에 살아갈 거를.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은 이게 흐릿해져요. 이상하게 별로 재미도 없는 뉴스를 이상하게 바쁠 때는 보고 싶어요. 뉴스를 봤다가 돌아오면은 어디지? 뭐 해야 되지? 그리고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2시부터 졸리고.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나 됐고 남아있는 걸 중간에 한번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뭘 못해 체크를 해요. 다음날로 넘겨야 되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죠? 이게 메타인지예요. 이거를 매일 해요. 1년의 과정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로 크게 나눠서 뭘 할 것인지 목표를 세워서 저랑 얘기를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일당백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처음에 붙인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전에 야심차게 코로나 일당백 10명을 이긴다는 거였거든요. 10명을. 근데 코로나가 와서 한 방에 없애버렸어요. 해보려고 화이팅! 했는데 교수님 혼자 강의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직원분이 교수님 혼자 강의, 그때부터 혼자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도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울함이 장난 아니에요. 빈 강의실에서. 그래서 하다가 올해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거예요. 이 루틴. 나는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루틴.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불필요한 걸 없애자는 거예요. 시험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알고 그거를 이거 아니면 안 돼. If not.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없거든요. 이거 좀 안 돼도 돼. 그리고 연차 쓰듯이 나도 좀 휴가 있으면 돼요. 무의미한 공부를 최소화해서 슬럼프 없애는 게 목표예요. 아까 얘기했죠. 착불. 이건 착불. 이건 내가 얘기했어요. 이것까지는 내가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 제공하는데 구글 미트 이거는 2주에 한 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20분 이상 잡고 있었어. 근데 모르겠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체크해 놓고 질문하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맨날 워크북 수행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할 텐데 1, 2월 달은 뭐 입장 가능합니다. 그냥 원래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1, 2월은 일단은 다 들어올 수 있으십니다. 깜지 이거 공부 안 하면은 깜지로 대처할 수 있어요. 뭐 오늘 컨디션 안 좋고 이러면은. 근데 주차별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을 하시잖아요. 요렇게 다 보여요. 저는 할당됨인데 누락됨 제출 안 한 거예요. 여기 제출 완료됨 이렇게 바로 보여요. 저는. 그리고 질문하시면 돼요. 저한테. 3번 과제 미제출 시 자동 탈퇴인데 이거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구글 클래스 구글에다가 이렇게 매달 처음에는 19불로 시작했는데 28불로 지금 올랐어요. 매달 28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할 겁니다. 따라와 주실 분은 생각해 보시고 하겠다 하면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입 신청서 있고 서약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쪽에 한 번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